안녕하세요. 김태권이고 직업은 만화가입니다. 오늘 아니 왜 만화가가 인권과 미술 이야기를 하러 왔지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제가 사실은 인권위원회 기획으로 몇 년 전에 이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불편한 미술관이라는 책이고요. 미술과 인권의 이야기를 같이 엮어가지고 글을 썼어요. 오늘은 이 책에 나오는 그림들 중에서 노먼 록웰이라고 보통 표기를 하고요. 노먼 록웰이라는 미국의 삽화가라고도 하죠. 미국의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그 피부색이 검은 유색인종 소녀가 뚜벅뚜벅뚜벅 걸어가요. 주위에는 그 키 큰 백인 아저씨 4명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벽에 이 꼬마 소녀가 걸어가는 벽에 각종 욕설과 지저분한 물건들이 막 던져져 있어요. 도대체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저는 왜 이 그림을 가지고 왔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 우리가 안고 사는 문제 또는 우리가 함께 사는 문제라고 얘기할 이 그림이 미국에서 무척 화제가 되었어요. 몇 년 전에 기억을 하실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지금 대통령이죠. 둘이서 선거를 엄청 치열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바이든이 승리를 하고 부통령으로 카멀라 해리슨이 이제 부통령이 됐죠. 근데 이 부통령이 된 분이 미국 최초의 여성 유색인종 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당선되자마자 트위터나 각종 이제 SNS에 축하하는 그림이 올라왔어요. 뭐냐면은 카멀라 해리스가 뚜벅뚜벅뚜벅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고 그 그림자가 벽에 비치는데 그림자에 유색인종 소녀, 흑인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꼬마 흑인 소녀의 그림자가 그대로 비치는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이 그림 뭐지? 왜 다 큰 성인 여자분이 걸어가는데 뒤에 그림자는 꼬마 소녀로 되어 있을까? 이제 그렇게 궁금하게 되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그림이 뭔지 다 안 거예요. 그 그림자로 비친 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노먼 록웰의 우리가 안고 사는 문제, 그 그림의 주인공 소녀입니다. 먼저 노먼 록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사람의 그림이 왜 21세기에 2020년이 다 돼가지고 다시 또 화제가 되었는가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먼 록웰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 같은 만화가로서 너무너무 부럽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4, 50년 동안 계속 마감을 어기지 않고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렸어요. 뭐 이런 표현 써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근성이죠.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은 정말 내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이거 마감하고 죽겠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린 것 같아요. 이분이 한 40년인가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에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는 더 못 그리겠다 해가지고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그림을 안 그리게 되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다른 잡지에 또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계속 일러스트를 그렸어요. 그것도 다 같은 퀄리티로 훌륭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너무 사실적으로 그렸고 20세기 내내 이런 그림을 그렸잖아요. 미국의 대중들에게는 인기가 있는데 평론가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화가는 아니었어요. 노먼 록웰의 그림은 재밌습니다. 보여드릴 그림 하나가 있는데 꼬마 소년이 옷장 앞에 서 있고 옷장 앞에 깜짝 놀라서 서 있죠. 잠옷바람입니다. 그리고 옷장 안에서 뭔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죠. 뭐냐면은 산타 수염과 산타 모자입니다. 그리고 옷장 밖으로 산타 옷이 살짝 빠져나와 있죠. 그런데 이 친구는 잠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그림의 의미는 뭘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지엄하신 어머니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밤에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다가 어린 나이에 보아선 안 될 것을 보아버린 거예요. 문을 열었더니 아빠의 옷장 속에서 산타 옷과 산타 수염이 나온 거죠. 아니 그럼 산타 할아버지가 사실은 우리 아빠였어? 하면서 충격을 받는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고 있으면은 뭔가 재미있기도 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림이죠. 이런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좀 흐뭇해지는 이런 것 때문에 20세기의 평론가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긴 했어요. 또 다른 그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난치다가 눈에 멍이 든 소녀랄지 또
집에서 집을 가출했는데 경찰 아저씨랑 우연히 만나가지고 저는 가출한 소년이 아니에요 라고 뻑뻑 우기고 있는 소년을 그린 것 같은, 또는 자기 자신에게, 누먼 로크웰 자신에게 꼬치꼬치 캐물어가면서 너는 왜 이렇게 그 그림도 잘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답답한 사실주의 그림만 그리고 현대 미술에, 20세기 현대 미술의 재미있는 성과들은 왜 반영을 하지 않느냐라고 꼬치꼬치 캐묻고 혼을 내는 것 같은 평론가들을 또 꼬집어서 그린 그림도 있어요. 노만 로크웰의 자화상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 자화상이 꽤 좀 재미있어요. 보통 이야기할 때 삼중 자화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림 한쪽에는 거울이 있고 가운데에 자기가 그리는 자기 얼굴이 있고 그리고 한쪽에 그리고 자기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가 3번 등장을 해요. 자기가 거울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 세 사람의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구부정하고 거울 속에 비친 사람은 정면을 보기 때문에 더 얼굴도 초췌하고 구부정해 보여요. 그런데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은 되게 잘생겨 보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그렇게 추레한 것 같지 않은데, 근데 남들이 보는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은 되게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초라한 사람은 아니야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림 속에 있는 모습하고 자기 뒤에 있는 모습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차리고 좀 이상하게 받아들일까 봐서 그 가운데 있는 얼굴도 약간 좀 살짝만 미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조금 흥미로운 것은 이제 그 거울로 보는, 이쪽 아래에 있는 거울로 보는 자기 얼굴 말고 반대쪽 위에 작은 그림들이 막 붙어 있어요. 아마 미술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알아보시겠지만은 독일의 르네상스 화가인 뒤러의 자화상, 그 다음에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 렘브란트의 자화상, 그리고 피카소가 그린 그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그림을 그릴 때 대각선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의 모습은 실제 나는 이쪽 아래에 있는 거울 속의 나지만 사실 나는 저기 위쪽에 있는 대가들의 그림을 보고 나의 자화상을 그린다 라는 마음속에 약간의 야심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은 나도 예술사 알 만큼 알아 라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묘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거를 보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살짝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상당히 안쓰럽기도 하고 좀 딱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노만 로크웰이 자기 아들한테 했다는 얘기가 생각이 나서 그래요. 야, 세상 사람들이 피카소가 훌륭한 화가다라고 하는 거 나도 동의해. 나도 피카소가 아주 훌륭한 화가라고 생각해. 하지만 잠깐이라도 좋으니, 아주 잠깐 몇 분 동안이라도 좋으니 세상 사람들이 피카소는 아주 훌륭한 화가야. 그런데 노만 로크웰 너도 괜찮은 화가긴 해. 라고 잠깐이라도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을 생각을 하고 그림을 보면은 좀 짠한 게 있어요. 노만 로크웰이 평론가들에게 상당히 혹평을 받은, 평론가들이 아주 싫어한 그림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인권과도 아주 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였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고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죠. 그런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미국의 인권과 그런 민주주의의 문제에 아주 여러 가지 공헌을 한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대전에 참전을 했을 때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도대체 왜 미국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는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에 미국 병사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보낸다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것이 지금 사람들처럼 그게 상식이지 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특히 또 그 당시에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라디오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4가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의회에 나가서도 연설을 해요. 4가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유럽과 아시아에 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4가지 자유란 무엇이냐? 하나는 자기의 생각과 표현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또는 연설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게 한 가지고요. 2번째는 사상과 신념, 신앙의 자유,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그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할 수 있는 자유. 또 하나는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권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일본하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가서 미국이 도와줘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그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 공포로부터의 자유는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그 길 가다가 갑자기 두들겨 맞지 않을 자유. 그 다음에 어디서 뭐 하고 있을 때 누가 갑자기 문 똑똑 두들겨서 문 열어보면 너 우린 비밀경찰인데 같이 가줘야겠어. 뭐 사실은 비밀경찰이란 말 안 하겠죠. 어디서 나왔습니다. 같이 가주시죠 해가지고 붙잡아가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마지막으로 이게 좀 상당히 특이한데요. 그 결핍으로부터 자유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영어에서 프리, 제가 발음이 안 좋습니다. 프리 또는 프리덤이라는 말이 뭐뭐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거는 굶주리지 않을 자유, 가난하지 않을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일단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이야기 중에 가장 지루하고 재미없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1940년대에 42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얘기를 미국 국민들한테 했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한 걸로 됐고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에서 승리할 때 이 이념을 가지고 승리한 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대전이 끝나는 걸 못 보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유엔에서 그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인권 선언이라는 걸 내놓게 되는데 세계 인권 선언에 이 내용이 비슷한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우연히 비슷한 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세계 인권 선언을 기초할 때 제일 도움을 줬던 사람이 미국에서 유엔으로 파견이 됐던 엘리노어 루즈벨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부인이었어요. 남편이 죽은 다음에 이제 나는 정치나 그런 거 안 하겠어 하고선 손을 떼니까 미국 정부에서 그래도 국제적으로 훌륭한 분이니 제발 유엔에 가서 마지막으로 이 일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고 가가지고 거기서 유엔 인권 선언을 할 때 기초를 했어요. 특히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같은 경우는 자유권으로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부분은 사회권이라는 부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약간 성격이 달라요. 어떻게 성격이 다르냐 말씀을 드리자면 사상의 자유나 그 표현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음대로 할 때 때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게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런데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나 어떤 그런 두들겨 맞을 공포로부터의 자유라는 거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마음대로 하라고 놔두면 안 되고 와서 어떻게든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격이 약간 다른데 루즈벨트가 워낙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같은 것처럼 묶어서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이 연설을 듣고 노만 로크웰도 크게 감동을 받아서 네 가지 자유 얘기를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그 당시 미국에서 2차 대전에 참전할 때 화가들끼리 그림을 그려서 그걸로 전시회를 하고 그 국채를 발행을 해서 전쟁 국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마련을 했는데 노만 로크웰의 그림도 전국 순회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어요. 이때 그 약간 미술사적으로 보자면은 노만 로크웰이 이때 그린 궁핍으로부터의 자유가 보시면은 좀 별로예요. 그림이 많이 별로입니다. 그 일가족이 다들 해맑게 웃고 있고 하하하 호호호 하고 있고 그냥 기분 좋게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 중산층 백인만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이건 좀 아쉬운데 싶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가서 미국에서 나온 20세기 후반에 나온 미국의 미술사 책들에서 이 그림을 콕 집어가지고 노만 로크웰 이 그림 정말 구리다 하는 글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로크웰에 위해서 변명을 하자면은 당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그 전쟁에 우리가 나가는데 같이 마음을 모아봅시다 할 때는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당시에 나왔던 다른 미국의 다른 그림들 보면은 노만 로크웰 그림이 훨씬 좋아요. 다른 것들은 거의 뭐 약간 이런 표현 쓰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가자 전후요 뭐 가서
독일의 나쁜 사람을 때려잡자 약간 그런 분위기로 전부 돼 있고 이렇게 따뜻하고 좀 인간미 넘치는 그림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로크웰로서는 상당히 그래도 고민을 많이 했구나 하는 정도로 변명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그림보다는 로만 로크웰의 그림, 전쟁과 관련된 2차 대전과 관련된 로만 로크웰의 그림은 그 리벳공 로지라고 불리는 이 그림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보세요. 아주 건장하고 힘이 센 여성 노동자가 일하다가 앉아서 햄버거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힘이 넘치고 뭐라 그럴까요? 위풍당당하죠. 어떻게 이렇게 위풍당당한 인물을 그렸느냐 궁금하죠?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만 로크웰이 늘 그렇지만은 사진을 다 찍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한 모델하고도 사진을 같이 찍은 게 나중에 있고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 그림을 그릴 때 미켈란젤로의 벽화를 천장화죠.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천장화를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려진 성경 속 인물, 성경 속의 남성 예언자, 아주 당당한 풍채 예언자들인데 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보면은 더 재밌는 작품이죠. 미국의 노동자를, 미국의 여성 노동자를 옛날 성서 교황청 천장에 그려져 있는 성서 속의 위대한 예언가와 같이 놓고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20세기 민주주의와 여성 인권에 대한 어떤 기념비적인 선언이라고, 자신감의 선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림입니다. 상당히 멋있는 그림이고요. 왜 여성 노동자들이 이때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서 사회에서 자기 일을 했느냐? 남성들이 전쟁터에 많이 나가는 바람에 여성들의 일자리가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남성들이 나가서 하던 육체노동이나 어려운 노동들의 일들을 여성들이 많이 하게 되었고 이게 2차 대전 이후의 사회로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누가 이 일은 남자가 하는 일이지 여성이 하는 일이 아닌데? 라고 누가 주위에서 말씀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분께는 죄송하지만은 지금 선생님께서는 2차 대전 이전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좀 너무 심했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1955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몽고메리 보이콧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남부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되게 이상한 법이 있었어요. 어떤 법이냐면은 미국 남부에는 그때 흑인하고 백인하고 같이 못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흑인 노예는 더 이상 아니에요. 노예 제도는 철폐되었지만은 흑인들에게 같은 시민권을 인정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남부에 가면은 백인만 따로 다니는 학교, 백인만 들어가는 수영장, 흑인은 따로 다른 구역에 있고, 그 다음에 백인만 사는 동네, 그 다음에 심지어 버스 안에서도 백인 전용석, 흑인 전용석에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흑인 전용석은 한 6칸 정도 주고 백인 전용석은 텅 비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로저 박사가 탔는데 흑인 전용석이 꽉 차 있고 백인 전용석에 빈자리가 있더래요. 그래서 백인 전용석에 가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때 버스를 모시던 이제 그 백인 기사님이 차를 삑 세우더니 와서 야, 너 왜 여기 앉아 있냐? 흑인석 가서 앉아. 흑인석 꽉 찼는데? 그랬더니 꽉 찼으면 가서 서 있어. 여긴 백인 전용 자리야. 그때 루저 박스가 싫어.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차를 몰고 가다가 너 자꾸 그러면은 버스 타고 그냥 경찰서 간다. 그렇게 돼가지고 정말로 버스를 타고 경찰서에 가서 로저 박스를 경찰한테 잡아서 넘겼어요. 아무리 백인 당국이 좀 인종차별적이라 그래도 그것 때문에 감옥까지 넣긴 그렇고 그냥 하루 뭐 징역을 살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렇지만은 이제 경찰서에서 가가지고 뭐 도장 찍고 뭐 취조 받고 그 다음에 하루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이게 흑인 커뮤니티에 퍼진 겁니다. 그 동네에 남부에 있는 흑인들이 와 우리 화가 나서 안 되겠다. 이런 법이 어딨냐. 미국 북부나 다른 지역들은 동부나 북부들은 이제 다 흑인도 백인하고 같이 어울려 산다 그러더라. 여기는 옛날에 그 남북전쟁 때 흑인 노예 찬성하던 지역이니까 아직도 이러고 있구나 해가지고 흑인들이 불끈불끈 화가 났는데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나서서 자 우리 이거 가지고 몰려가서 때려 부수고 그러면은 안 되니까 평화롭게 해결합시다. 평화롭게 어떻게 하느냐. 흑인들이 모두 모여서 백인 버스를 타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버스 타기 보이콧을 한 거예요. 그리고 평화 행진을 합니다. 근데 이것만 한 거 가지고도
그때 백인들이 다 쏴 죽여버리겠다, 쏴 죽여버리겠다 엄청 협박을 했어요. 실제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나중에 총 맞아 죽죠. 그렇게 55년에 몽고메리 버스 보이코트라는 운동이 시작이 됐고, 그 이후로 흑인 민권 운동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 미국 전체적으로 그때까지 그 무시당하던 사람들이 우리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하면서 탁 뛰쳐나왔고, 이게 전체적인 민권운동 분위기랑 맞물렸고, 케네디가 당선이 되는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로만 로크웰이 원래 그 루즈벨트의 4가지 자유를 볼 때도 깊이 공감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계속 따뜻한 마음으로 인간의 긍정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믿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힘을 다해서 그림으로, 미술운동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그림이 바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오늘 처음 나왔던 우리가 함께 사는 문제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원래 이야기는 조금 또 과거로 돌아갑니다. 1960년대에 이제 드디어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남부에서 버스도 같이 탈 수 있게 됐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게 되다가 사람들이 못 견디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했던, 그러니까 미국의 남부의 일부 백인들이 했던 얘기가 정확하게 오늘날 한국 사회나 아니면 다른 어느 사회에서건 나오고 있는 우리가 역차별 받는다 라는 얘기가 딱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는 억울하다. 우리가 역차별 받고 있고 우리 역시 피해자인데 우리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다. 불공정한 일을 당해야 하느냐 라는 목소리가 터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미국 남부 사람들이 좀 남부의 일부 백인들이 거칠게 나옵니다. 미국의 남부의 초등학교에서 흑인 아이들도 이곳을 백인만 다니던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다라고 판결이 나오자 다음 해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된 흑인 가족이 한 몇 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브리지스라는 브리지스 씨네 집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브리지스 씨, 아빠 브리지스도 우리 딸 루비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가야 되는데 백인 초등학교에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데 걱정이네. 다른 집들은 다 전학을 보낸다는데 우리도 입학 포기하고 전학을 보내야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 브리지스가 가만히 안 있고 한마디 합니다. 여보, 당신의 그런 생각 때문에 흑인들이 지금까지 당하고 살아왔어요. 우리는 맞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집에서 엄마의 주장이 관철이 돼서 루비 브리지스라는 학생이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소문이 나니까 동네 백인 어른들이 다 나와서 길을 막을 한 거예요. 길을 막고 섰어요. 길을 막고 서가지고 애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애가 지나갈 때 다 소리를 지르거나 야유를 합니다. 그림에 아까 보셨죠? 토마토 던지고, 애한테 직접은 못 던지고 옆으로 토마토 던지고 쓰레기 버리고, 그리고 벽에다가 아까 보신 그림이 있을 겁니다. 큰 글씨로 니거라고 씁니다. 니거라는 말, 그리고 누가 지워놨지만 니거라고 쓴 글자가 나와요, 그림에. 이게 사실은 되게 충격적인 건데,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서 니거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말을 노먼 로크웰이 그림 한복판에다가 써놓고 한번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는 거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게 기사화가 되면서 미국의 다른 지역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회가 어디냐 해가지고 미국 청와대 아니죠, 백악관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야, 우리 연방정부의 명예를 걸고 이 아이가 학교를 제대로 다니게 해라 해가지고 연방보안관 4사람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루비 브리지스를 초등학교를 무사히 다니게 했습니다. 근데 루비 브리지스가 나이가 많을까요, 지금? 안 많습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쪽 한쪽에 서 있는 사람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서 있는 분이 루비 브리지스 본인입니다. 보면은 생각보다 매우 젊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온 게. 루비 브리지스는 그렇게 학교를 마치고 나중에 미국의 인권운동가가 돼가지고 활동을 계속 해왔고, 오바마가
오바마 대통령이 두 번째 당선이 된, 재선된 다음에 루비 브리지스를 백악관으로 불렀어요. 오바마가 처음 당선됐을 때는 차마 못했는데 재선되자마자 한 일이 뭐였느냐? 그게 바로 노먼 로크웰의 그림, 우리가 안고 사는 문제, 루비 브리지스의 그 그림을 백악관 응접실, 손님 맞는 방에다가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그림을 카멀라 해리스가 부통령이 됐을 때 가져다 쓴 겁니다. 흑인 여성 부통령의 그림자가 이제 그 루비 브리지스, 소녀 루비 브리지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은 과거에 이 소녀가 이렇게 학교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부통령이 돼서 성큼성큼 걸어가게 되었다. 흑인 인권의, 여성 인권의 발걸음이 이렇게 안 변하는 것 같으면서도 변하고 있다라는 그림을 그려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루비 브리지스가 등장하는 로먼 로크웰이 그린,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의 그림에도 사용이 됐고 버락 오바마가 같이 본 이 설명이 긴 이 그림, 우리가 안고 사는 문제라는 이 그림에 관해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 인권의 역사와 흑인 인권 운동에 관한 이야기도 드렸지만은 제가 이 그림에서 제일 주목을 하고 노먼 로크웰이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이 그림을 그릴 때 노먼 로크웰이 어떻게 그렸나요? 루비 브리지스만 눈에 띄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루비 브리지스는 자기의 그 어린 나이에 이 공포를 자기 몸으로 맞서서 이겨내고 어떤 상징과 같은 흑인 운동을,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것을 통해서 어떤 흑인 인권 운동의 상징과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욕하고 화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잔뜩 나오게 되면은 루비 브리지스보다도 보는 사람들한테 그걸 하게 합니다. 자, 루비 브리지스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지 봐라가 아니라 이 불쌍한 아이를 놓고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나쁜 악마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서 화를 내고 있는지 봐라. 그리고 이 악마 같은 백인들을 증오해라 하는 이미지, 인상을 주기가 십상이에요. 근데 노먼 로크웰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다 빼버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의 맞서는 백인 보안관들의 모습도 희미하게 처리해버리면서 자, 루비 브리지스가 얼마나 힘든 길을 가는지 보세요. 우리가 모두 어울려 사는, 함께 사는 사회가 되려면은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합니다. 라는 얘기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제일 핵심 이야기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 한참 안 좋잖아요. 다들 너무 화가 나 있고 짜증나 있고, 그리고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뭐 굳이 꼭 탁 꼬집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한국 사회가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엄청나게 또 시끌시끌하죠. 이제 그러면서 네 편 내 편 해가지고 엄청 싸우겠죠. 네 편 내 편, 그리고 내 편에 반대되는 편, 네 편에 반대되는 편에서 막 기합집산해서 서로 열을 올리면서 싸울 텐데, 뭐 싸우는 거는 민주주의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싸우는 건 좋은데 상대편을 악마화시키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도 들어요. 물론 저도 잘 못합니다. 저도 당장 너는 뭐 잘해? 이제 누가 저한테 안 좋은 듣기 싫은 말씀하면 아니 저런 악마 같은 소리를 나한테 하다니,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다니 너는 악마 같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바로 먼저 들긴 하는데, 그럴 때 저도 이제 로먼 로크웰의 그림 보면서 좀 반성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로먼 로크웰의 이 그림의 특성이 제일 잘 드러나는 훌륭한 그림이 또 한 점이 더 있어요. 그림 하나만 더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였죠. 그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서 우리 사회적으로 인권이라는 거는 자유권도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은 마이너리티, 약자들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장을 하고 안배를 해줘야 되는 그런 다른 권리의 문제, 존중받아야 할 좀 다른 종류의 인권도 있다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했고, 이제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또 하나의 이슈가 1960년대 흑인 참정권 문제입니다. 아니 왜 1960년대에 흑인 참정권이 필요하냐? 이거는 저도 잘 몰랐는데 책을 읽다가 알게 됐는데, 원래 미국 사회에서 남북전쟁 끝나면서 흑인 노예들, 남북전쟁이 끝나기 전에 남북전쟁이 한창 진행 중에 흑인 노예가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남부에서 반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흑인 노예에게 바로 참정권을 주지를 못합니다. 참정권을 보장을 안 해줘요. 선거권을 보장해주는 대신에
절충안을 냅니다. 연방정부에서. 어떤 식이냐면은 투표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선관위에 가서 저는 투표를 할 겁니다 라고 등록을 하세요. 이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상상이 잘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사실은 투표율을 상당히 낮춥니다. 그런데 특히 또 미국 남부 같은 경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자, 몇 년 전만 해도 저 옆집 아무개는 우리 집에서 머슴일 하던 녀석인데 저놈이 이제 나랑 같이 투표를 하겠다고? 이러다가 미국 사회에 흑인 대통령이나 흑인 부통령 막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제 그런 걱정을 백인들이 하고 있을 때 옆집 유색인종 아무개가 선관위에 갔대. 뭐 걔가 투표 명부에 등록을 했단 말이야? 혼내주자. 어떻게 혼내줄까요? 미국 남부는 정말로 그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흰 두건을 뒤집어 쓰고, 일부 백인들이 흰 두건을 뒤집어 쓰고, 그 사람들이 어디 모여요, 밤에. 그리고 다음날 그 투표권 신청하러 간, 저 선거 이번에 할 거예요 하고 신청하러 간 흑인이 실종이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보면은 나무에 대롱대롱. 실제로, 그러니까 목을 매달아 버리죠. 사람들 보는 곳에다가 일부러. 이걸 진짜로 했어요. 그래서 흑인들이 겁나가지고 투표권을 신청을 못합니다. 언제까지 못했느냐? 1960년대가 될 때까지도 투표권을 신청을 못해요. 그래서 미국 북동부의 인권운동가들이 이거 말도 안 된다. 참정권 보장되어야 한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함께 팀을 모여서 내려가서 1960년대에 미국의 북동부의 대학생들이 미국 남부에 가서 함께 모여서 투표권,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이번 선거에 선거인 명부 등록하러 가기 운동을 해요. 그랬더니 남부가 반응이 어떨까요? 일부 백인들이 집에서 총 장전하고 뒤집어 쓰겠죠. 대학생 세 사람, 체니, 굿맨, 슈어너라는 세 사람이 미시시피로 갑니다. 여러 사람들이 가는데 미시시피에 간 사람이 이 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시시피 지역에 있는 흑인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선관위에 가서 등록할 거예요 하고 얘기를 하고 막 붙이고 다녀요. 유인물 뿌리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사라져요. FBI에서 당연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구나 하는 걸 감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종되자마자 FBI에서 이 사람들 실종됐어요. 혹시 못 보셨습니까? 하는 전단을 미시시피에 붙이고 다녀요. 본 사람이 있죠. 살아있는 채로 못 봤습니다. 세 사람이 총에 맞고 죽어있는 상태로 발견이 돼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도 끔찍한데 이 사건보다 더 끔찍한 게 뭐냐면은 범인을 못 찾습니다. 왜 못 찾느냐? 누가 사는지 미시시피 사람들이 다 알아요. 진짜로 다 압니다. 왜 다 아느냐? 대놓고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미시시피에서. 보안관, 목사, 전도사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대놓고 확인을 하던 백인 유지들인데 이 사람들이 했다는 걸 누구나 알아요. 누구나 아는데 그 지방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처벌을 못합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이 우르르 잡혀갔다가 다 법정에서 우리 안 했어요? 한마디씩 하고 나오고 한 명만 연루된 혐의가 있다라는 얘기로 가벼운 형을 받습니다. 나머지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 전역이 너무 그러니까 미시시피를 제외한 또 미시시피에 있는 사람들도 화가 났을 거예요. 이 일부 백인들을 빼고 나면은.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특히 노만 로크웰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노만 로크웰답지 않은 그림을 그려요. 유먹기 싹 빼고 진짜로 흑백 톤으로 빨간 피가 보이는, 피가 나오는 그림을 그려요. 이게 남부식 정의라는 또는 미시시피의 살인이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 그림입니다. 이 세 사람의 활동가가 납치돼서 살해되는 장면을 그렸고 노만 로크웰이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그릴까 하다가 미술사적인 도상에 따라서 원래 처음에는 잡지를 펴면은 한쪽에는 총을 들고 얼굴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는 총을 맞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걸로 그려야겠다 해가지고 노만 로크웰이 가로로 길게 그린 습작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얼굴을 안 보이게 해야 돼요. 명예훼손 걸리니까. 그리고 누가 범인인지 법적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다라는 거는 미시시피 지역의 유지인 백인들이다라는 거는 알 수 있지만은 얼굴은 안 보이게
처리를 해서 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총을 들고 있고 이 사람들 뒤에서 라이트를 쏘고 있고 그래서 총 맞는 사람들은 밝게 빛나고 있지만 등을 돌린 사람들은 얼굴이 안 보이게 그림자로 처리가 되어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리려다가 여기서 진짜 훌륭한데 훌륭하다고 해야 될까요? 로만 로크웰 답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는 되게 인상 깊었는데 로만 로크웰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그림을 폐기를 합니다. 이 그림을 폐기를 하고 총에 맞아서 죽은 한 사람과 총에 맞은 한 사람과 그 총에 맞을 한 사람 세 사람만 남기고 다 빼버려요. 세 사람만 남기고 빼고 총을 든 사람들의 모습은 그림자로만 슬쩍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학살이라는 제목, 살인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지만 이 살인이 곧 일어날 거다라는 암시만 주고 그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오히려 더 심금을 울립니다. 무엇보다도 노만 로크웰이 그림 속에서 표현하려고 했던 어떤 우리가 어떤 가치들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얘기들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선생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고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선생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노만 로크웰이 그것을 표현하면서 이런 가치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싸움이 필요하기도 한데 그때 어떤 태도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가. 그러니까 나쁜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인권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다 라고 손가락질하고 두리돌림하는 쪽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맘대로 떠들게 하라.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가겠다. 묵묵히 우리 길을 가겠다라는 식으로 얼마나 또 잘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내년이나 후년 말고 이제 앞으로 한참 더 남았을까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바로 코앞에 닥쳤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한국 사회도 이제 어울려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여러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여러 피부색의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어울려 살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도 인터넷 댓글에 어디서 온 사람들은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댓글을 보고 우리가 막 화를 내고 이런 댓글 다는 사람들 부모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 라는 말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쪽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의 유명한 속담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책에서 봤는데 그 구절을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해요.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하게 내버려 둬라. 심판의 날이 오면은 낙타들은 제 발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나 더 이상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차별주의자로서 욕을 먹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을 나누어 보고 싶어서 이런 그림들을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셨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